최근 들어 한창 말썽인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혜림 씨. 오랜만에 언니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뭐해? 언니, 내 얼굴 좀 봐봐. 어머, 왜 이래? 여드름이야? 오. 똥똑. 나이 서울줄이 이게 웬 여드름이래. 그러게 빨갛게 부었네. 모공이 이딴만해. 화상구멍 같다 야. 언니! 놀리지 마. 안 그래도 나 dengue 피튼 걸릴 것 같아. 병원은 가봤어? 아니, 언니는 임신 중. 여드름은 병원 가도 별로 소용없대. 괜히 돈만 엄청 깨진다며. 얘들아, 밥 먹어라. 엄마, 제 얼굴이 왜 저래? 그러게. 요즘에는 술도 잘 안 먹고 일찍 들어오는데도 저런다. 그럼 나 내일부터 외박해? 아이고 그냥. 나이 33세. 꼬박꼬박. 일찍. 집에 들어오는 것도 문제인 거지. 아, 그래요? 문제예요? 내 말이. 밖에 나가서 놀아야겠. 그러니까 그런 우유 같은 거 먹지 마. 왜? 피부에 안 좋아?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아, 뭐야 진짜. 그때부터 혜림 씨는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 최대한 자연인에 가까운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세안은 미지근한 물로, 마지막엔 찬물로 헹궈내는 세안법을 예전보다 더 철저히 지켰고, 매일 아침 동네에 있는 약수터에 가 직접 떠온 물을 하루 종일 챙겨 마셨습니다. 또 평소 고기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지만 비타민이 풍부한 각종 채소와 과일 위주로만 먹었으며 마치 살균이라도 하듯 햇볕을 쬐기 위해 출근을 매일 걸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틈틈이 운동을 해서 몸을 풀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혜림 씨 얼굴의 피부 상태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잠을 푹 못. 급기야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데요. 과장님, 자료 다 정리했거든요. 검토 좀 해주세요. 응. 혜림 씨. 혹시 나 좋아하나? 네? 아니 요새 날 볼 때마다 얼굴이 그냥 발그레해갖고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피부가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요 과장님, 저건 안면홍조 같은데. 그죠 혜림 씨? 이게 원래 갱년기 주부들한테만 하는 건데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생긴대요. 얄미워. 갱년기에 나올 걸 왜 그렇게 미리 해? 일이나 좀 미리미리 하세요 혜림 씨. 남들이야 이렇게 웃고 넘길 일이지만 당사자에겐 스트레스였고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가려움과 따가운 통증도 덩달아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옆에서 혜림 씨를 바라보던 꼬마 왈. 웃기다. 엄마 근데 왜 저 아줌마 왜 코가 빨개? 루돌프 같아. 루돌프 같아. 뭐? 루돌프?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병원을 찾은 혜림 씨. 모난충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모난충이란 벌레 때문에 생긴 염증입니다. 제 얼굴에 벌레가 산다고요? 놀랍게도 얼굴에 기생하는 모낭충이란 벌레가 문제였던 것. 이런 모낭충 때문에 병원을 찾은 건 혜림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낭충이요? 예, 두피에 있는 모낭충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심해져서 탈모가 진행된 겁니다. 최근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병원을 찾게 된 고등학생 훈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훈이는 탈모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본인의 식구들은 다들 머리숱이 풍성했고 집안 대대로 대머리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런데 훈이는 얼마 전부터 두피가 자주 가려웠고 긁다 보면 진물과 피가 나오더니 그렇게 반복된 끝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던 것. 엄마 큰일 났어. 이거 봐요. 어머나, 네가 이제 고3이 되긴 되려나 보다. 그래, 스트레스 받으면 원형 탈모 많이 생긴다며. 내일 병원 가봐. 아, 됐어. 이런 건 잘
잘 먹고 잘 씻고 잘 자고 그러면 금방 괜찮아져. 응, 걱정하지 마. 엄마는 걱정 말라고 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탈모에 놀란 훈이는 그때부터 갖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자, 일단 머리카락이 좋다며 엄마가 직접 갈아준 검은 콩과 검은 깨가루를 수시로 먹고 또 먹었습니다. 아빠가 매일 떠오는 약수를 마시기 시작한 것도 그중.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는 약해진 두피를 자극하는 건 최대한 줄였습니다. 또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밖에 나가 땀 흘리며 운동을 하는 건 물론이었고 시간에 잠만 자고 뭐 하는 거야? 자기 전에 땀 쏙 빼면 참 잘할 것 같아서. 집에서도 운동은 게을리하지 않았죠. 그러나 사춘기 소년 훈이의 탈모는 갈수록 더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 정서 불안까지 나타났습니다. 그제야 결국 피부과로 향했던 것. 이렇듯 혜림 씨는 얼굴에 심한 피부염과 안면 홍조가 생겼고 고등학생 훈이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 두 사람 모두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요.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모낭충. 사람의 피부, 그중에서도 털이 있는 모낭에 붙어서 사는 모낭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서 그렇지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피부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가 적을 때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모낭충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모낭충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피부에 좋을 거라고 생각해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이 행동 때문인데 그렇다면 피부에 붙어 사는 모낭충의 개체수를 늘어나게 만들어 피부 염증과 탈모를 유발하는 잘못된 이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비누나 샴푸를 잘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씻는 행동입니다. 혜림 씨는 세안을 할 때 비누를 많이 쓰면 피부가 과도하게 건조해진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후부터 화장을 지울 때 외엔 비누 없이 맹물로만 세수를 해왔고 훈이의 경우 샴푸가 자극성이 강하다고 생각해 머리 감을 때 최대한 적은 양의 샴푸를 사용하는 게 버릇이 됐는데 자, 그런데 이런 행동이 대체 왜 모낭충의 개체수를 늘린다는 걸까요? 모낭충이란 사람의 피부, 그중에서도 털이 자라는 모낭이나 피지선에 붙어서 사는 기생충으로 주로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 코, 이마나 모낭이 많은 속눈썹, 머리 등의 진피층에서 사람의 피지를 먹고 사는데요. 이러한 모낭충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며 평상시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그 개체수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에는 각종 피부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모낭충이 피부 표면 1제곱센티미터에 한 마리 미만이라면 정상이지만 1제곱센티미터에 10마리 이상이면 피부 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수위. 모낭충은 얌전히 사람의 피지만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움직일 때마다 실핏줄이나 세포 조직을 핥히고 모낭충의 배설물은 모낭 안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데 따라서 그 개체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피부에 자극이 심해지고 모낭이 꽉 막혀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염증 현상이 반복되면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 모공 확대와 주름 같은 피부의 노화 등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모낭충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나쁜 습관은 씻지 않는 것. 한 마리의 모낭충 약 50여 개의 알을 낳고 피지가 많이 있는 것에서 번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성 피부인 사람이 비누나 세안제 등으로 잘 닦아내지 않으면 모공 속에 피지가 쌓이게 되고 그곳에서 모낭충 개수가 증가되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피부 질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씻기는 씻되 피부에 자극을 줄이려는 의도로 비누를 쓰지 않고 물로만 씻는 분들 의외로 많으실 텐데요. 물로만 씻으면 피부에서 노폐물이 씻기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 모낭충에겐 먹잇감이 많은 최고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비누나 샴푸 같은 세정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것도 문제. 세정제를 많이 사용해 씻으면 피부가 심하게 건조해져 피부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때 건조함을 피하려고 유분이 많은 크림을 듬뿍 바르면 약한 피부에 기름기가 많아지므로 모낭충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모낭충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가장 많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아무래도 얼굴. 이때 얼굴에 생기는 염증인 모낭충증을 여드름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염증만 봐서는 상당히 비슷하지만 여드름은 여드름균에 의해 생긴 염증이기 때문에 둘은 치료 방법이 엄연히 다른데요. 그런데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를 사서 함부로 바르게 되면 처음엔 일시적으로 염증이 가라앉는 것 같지만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내성이 생겨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층이 얇아져 오히려 모낭충이 더 활발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는 건 얼굴 피부뿐만이 아닙니다. 두피의 모낭에 염증을 일으켜 모근이 약해지면서 탈모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모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탈모 환자의 64%에서 모낭충이 발견됐다는 임상 보고가 있을 정도. 또한 모낭이 많은 속눈썹에 모낭충이 많이 퍼졌을 때는 눈이 안전할 수 없는데요. 눈꺼풀 안쪽에 파달만한 덩어리가 생기는 살립종, 일명 다리끼라 불리는 맹립종, 속눈썹 부위에 생기는 안건염 등이 생기며 안구 건조증과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럼 모낭충으로 인한 각종 피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넘버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세안을 할 때는 손으로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 피지 분비가 많은 코와 이마 등을 꼼꼼히 닦아주고 물로 충분히 헹궈줘야 합니다. 특히 모공이 넓고 피지가 많은 지성 피부인 사람일수록 모낭충이 많을 수 있으니 유분이 많은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만 보고 여드름이라고 스스로 판단해 스테로이드 성분 연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식초 세안 같은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피부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낮 동안은 괜찮다가 밤에 심하게 가려운 증상이 생긴다면 일단 모낭충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유전인자가 없는데도 젊은 나이에 탈모가 진행되거나 눈병이 자주 생기면서 눈썹이 빠지는 경우에는 모낭충이 원인일 수 있으니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시시각각 당신의 피부를 갉아먹는 모낭충, 청결한 생활 습관이 유일한 예방임을 잊지 마십시오.